2023년 8월 3일 목요일 12시 반쯤 됐습니다. 한 10분 정도 시간이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허경영 우리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님께서 조만간에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시고 나아가서 대통령이 되시고 이제 얼마 안 있어서 몇 달 안 가가지고 대한민국 우리나라 황제로 등극을 하세요. 그리고 황제로 등극하시고 난 이후에 아시아 통일을 그리고 세계 통일을 하시고 세계 황제가 되는 길로 나아가는데 일단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어가는 그 과정에 있는 동안에 내가 기록을 좀 이렇게 남겨놓으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그 정치인 가운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있어요. 이분이 1958년이니까 내보다 나이가 2살 적어요. 그런데 아마 이봉규 씨하고 나이가 같을 거예요. 이봉규 씨라고 허경영 우리 총재님하고 인터뷰도 많이 하셨고, 또 이분이 허경영 총재님을 안 지가 상당히 오래돼요. 저는 허경영 총재님을 2016년 3월 26일 날 처음 배웠는데 아마 이봉규님은 저보다 훨씬 먼저 이렇게 허경영 총재님을 아세요. 아마 지금 이봉규님은 지금 현재는 지금 이제 우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잘 되기를 굉장히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최은순 윤석열 장모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가 얼마 전에 이제 법정 구속이 됐을 때에 그런 보도는 입을 딱 닫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안 보고 귀도 막아버리고 입도 싹 닫아버려요. 일절 그런데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이제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라든지 김건희 여사 그리고 이제 자기 어머니 최은수님이 이제 그 재산이 좀 어느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강상면에 양평 강상면에 이제 토지가 좀 있다, 운동장 몇 개 되는 땅이 여기저기 있다 이제 이러는데 거기 땅이 있으려면 땅을 마련하는데 돈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돈이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그렇게 어떻게 해서 축적을 했느냐? 그리고 축적하는 과정에서 정대택식 같은 분이 이제 대표적인 피해자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제 법무사, 정대택식하고 관련되어 있는 어떤 법무사가 이제 결국 죽게 되고, 또 기타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도 실제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에 대해서는 이봉규님은 입을 빵긋 딱 닫아버려요. 절대 또 불리한 이야기, 좀 안 좋은 이야기는 일대 하지 않고 그냥 윤석열 정부의 이제 잘 되는 거, 성공하는 이제 그런 데 지금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이제 전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씨를 구속 수감되기를 엄청 바라는 사람이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쪽을 또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한 65세,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 중에서 대체로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한 30% 정도 되잖아요. 30%. 그런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인기가 있는 분이에요. 이봉규 씨가. 그런데 그래서 그분이 이제 유튜브가 한 80만 명, 한 100만 명 가까이 그분 유튜브를 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만간에 좀 있으면은 아마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있으면은 아마 이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윤석열 정부는 장면 내각이나 최규하 대통령처럼 과도기 정부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구체적인 이야기는 내가 피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그 무렵에 이제 허경영 총재님의 이제 그 등장이 이제 된단 말이에요. 보수 중에 보수는 위기가 닥치면은 새로운 지도자를 선택해 버려요. 그럴 때에는 허경영 국가혁명가 명예 대통령께서는 보수 중에서도 보수다 말이야. 정통적자예요. 그러면서도 진보 중에서도 진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이봉규 씨가 아주 그 허경영 총재님에게 좋은 그런 방송을 아마 하리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이봉규 씨의 그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이봉규 씨하고 이제 같은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 이제 신의 시기, 신의 한수에서도 허경영 총재님께서 몇 년 전에 나가가지고 이야기를 하셨고, 또 고성국 TV, 이 여기도 굉장히 그 고성국도 저게 허경영 총재님이 여러 번 거기에 나가서 발언을 많이 하셔서 잘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 되면 고성국 TV나 이봉규 씨나 신혜식 씨는 같은 그 초록은 동색이라고 같은 영향권에 있어요. 그래 되면 굉장히 허경영 총재님에 대해서 우호적인 발언을 앞으로 지금 현재는 어제 보니까 뭐 교육부 장관 하시면 좋겠다 그러더라고 이봉규 씨가. 그건 상당히 그 모욕하는 말이죠. 모욕하는 말이에요. 세계 황제가 되실 분을 말이지 일개 쪼매난 대한민국의 교육부 장관을 이야기하면은 그게 아주 그 기싸대기 한 대 쳐맞을 일이지. 그런데 그건 모르니까 애들은 그 뭘 아느냐고. 할아버지 상투 잡아 당기는 그런 어린애들이 뭘 아느냐.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막 그런 말을 한다고. 그런데 앞으로는 그 이봉규 씨가 이제 거기에 그 보수측 지금 윤석열 정부는 저 보수도 아니라고 위장 보수인데 정말 그 오리지널 보수 측에 속해 있는 그 유튜브들한테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변희재 씨도 그 이봉규 씨 보고는 아주 그 예의를 지켜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때에 아마 조만간에 이봉규 씨 입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마르고 닳도록 허경영을 지지하는 그런 방송을 아마 곧 할 거예요.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지만은 조만간에 그거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려고 할 그런 차이가 좀 되면은 그렇게 굉장히 우호적인 발언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허경영 총재님을 지지하게끔 하는 그런 그렇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실 분이 이봉규 씨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잘 모르고 있지. 지금은 교육부 장관이 뭐고 이런 비싸대기한테 맞을 일이지. 그 말을 해야 돼도 그런 아주 모욕하는 말이란 말이야. 그런데 애들이 모르니까 천재 내역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뭐 그런 그 이봉규는 그 영적인 문제에서는 빵점이거든. 자고 있단 말이야. 졸고 있는데 뭐 그런 애들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한다고. 네, 그건 그렇고 이제 그 나이하고 같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그 저게 1958년 개띠라고 그러니까 무술생인데 거기에 이제 추미애가 있는데 추미애를 또 이렇게 지지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추미애 장관을 지지하는 그 모임 중에 아이고 또 가야 되니까 어떻게 이제 표현을 하느냐 하면은 밤하늘에는 별이 있어서 별이 있어서 우리들로 하여금 행복하게 해주잖아요. 밤하늘에 별이 없고 별도 없고 달도 없으면은 그 삭막하잖아. 깜깜한데 밤하늘에 별이 반짝반짝 빛나니까 그게 얼마나 우리들로 하여금 그 굉장히 그 기분 좋게 만들어주냐고. 정서적으로도 좋잖아. 그리고 이제 저 산과 들에는 이제 육지에는 낮에 말이지 꽃이 있어가지고 우리들의 마음을 또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잖아요. 봄에는 벚꽃이 있고 뭐 또 장미도 있고 또 뭐 꽃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 해바라기도 있고 말이야. 뭐 여러 가지 그 꽃들이 있어가지고 우리들을 이렇게 행복하게 해준다. 그런데 이제 사람 중에는 추미애
장관이 있어서 우리들로 하여금 행복하게 해준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말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느냐고. 안 그래요? 밤하늘에 말이지. 캄캄한 밤하늘에는 별이 초롱초롱초롱 빛나니까 우리들로 하여금 행복감을 그렇게 느끼게 하고, 산과 들에는 말이지 꽃이 활짝 이렇게 피어 있으니까 꽃 보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가? 예쁜 꽃이 핀 걸 보면 우리들의 마음이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잖아. 그리고 사람 중에는 말이야, 사람들 중에는 추미애가 있으니까, 추미애 장관을 보는 순간 말이지, 그분의 그 어떤 지적인 그 모습, 그리고 그분의 초롱초롱한 총기 있는 그 눈동자, 그리고 그 단아하면서도 매력적인 그 모습, 그러면서도 박식하고, 또한 그분이 과단성 있게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의 이제 잘못된 점을 예리하게 지적을 하고, 하여튼 뭐 여성으로서 참 대단히 참 훌륭하니까, 그건 뭐 김대중 대통령이 뿅 간 거지. 그 추미애 장관 보고 그 당시 판사 시절 때 그래서 픽업을 했는데, 하여튼 뭐 사람들 중에는 추미애가 있으니까 우리들로 하여금 행복감을 준다, 그런 말을 들으니까 너무 이제 그분이 기분이 좋다 그러더라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신인님, 허경영 신인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늘 이렇게 든든합니다. 뭐 마음속에 말이지, 뭐 1000억짜리, 1조짜리 수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분이에요. 허경영 신인님이 우리나라에 있다, 이 생각만 하면은 마음이 든든하고, 또 이제 언젠가 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이분은 대통령이 되시니까. 그런데 그 추미애 장관하고 이제 그 인터뷰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 이낙연 씨하고 저기 이재명하고 어제 만났다고. 만났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총선에 출마하실 겁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어요. 질문을 하면 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답을 하는 데 있어서 명쾌하게 하지 않아요. 그냥 구렁이 답 넘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설렁설렁 넘어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추미애 장관은 아무래도 저게 전 장관이죠. 추미애 전 장관은 공인이단 말이에요. 저 전 장관이고, 그 한때는 그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때에 법무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고, 또 그분의 한마디 말씀은 민주당 대표도 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영향력이 아직 있어요. 있고, 그분의 말을 이렇게 쭉 여러 정치권에서 다 보고 듣고 있다고. 있어가지고 말 한번 삐끄덕 잘못하면은 그냥 막 집중 포화를 때린다고, 그냥. 그래가지고 말 한마디 삐끗 잘못해가지고 정치계에서 사라지는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굉장히 소중하게 잘해야 되거든요. 진짜 어떤데 부산에 어떤 고모님 만났더만 이분은 말씀에 대해서 실수하진 않겠더라고. 아주 말을 조심하시대. 그런 거는 정말 그 고모님한테 내가 배워야 되겠더라고요. 하여튼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받을 때에 보라고, 국회의원 출마한다 그러면은 그 말도 적답을 안 하더라고. 두리뭉실하게 피해가 버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광진을에 지금 있는데, 광진을 출신인데 거기에 이제 고민정이가 있다고. 그럼 자기가 광진을에 이제 출마하겠다 그러면 고민정이하고 서로 이제 부딪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 출마하겠다 이 말도 못하고, 출마한다 안 한다 이 말도 못하고, 질문에 회피한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그 추미애 같은 그런 분들도 말을 이렇게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말을 할 때는 하더라도 또 답변이 곤란한 문제는 그렇게 함부로 말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좀 복잡 미묘한 이런 문제는 슬슬 피해 나가서 이야기하세요. 특히 시기에 대해서는
혹 이야기를 하신다 하더라도 그래요. 내가 볼 때는 그렇더라고. 근데 지금 현재 국외 정세를 이렇게 놓고 보면은 내가 하는 말이지만은 지금 변희재님께서 법사위원회에 이제 정인으로 나가가지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에게 질문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그 한 10분만 이야기해 버리면은 한동훈이는 정치 생명이 끝나버려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그 민주당 권리당원이라고 있어요. 민주당의 권리당원이 한 80만 명 정도 되는데 그건 회비 내는 당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돈을 뭐 1,000원이나 2,000원이나 10,000원이나 이렇게 매월 내는 그런 당원들, 거기 권리당원인데 그 80만 명 가운데 5만 명이 찬성을 해가지고 민주당 그 당사에 이제 글을 올리는 게 있어요. 변희재를 법사위원회에 정인으로 세워라. 이렇게 찬성할 5만 명이 되면 이제 거기서 할 수 있는가 봐요. 법사위원회에서 거론이 될 수 있는가 봐요. 그런데 지금 이제 15,000명, 시작한 지가 한 4, 5일 되는데 15,000명 됐다고. 지금 그래요. 그리고 이와 같은 걸 이렇게 놓고 볼 때에 모든 것을 종합해서 볼 때에 내년 총선 전에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실질적인 이야기는 옳게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두리뭉실하게 진사의 성인출하고 오미의 낙당당이니까 오미, 미는 이제 이모 다음에 정민연이야. 그래 2027년에 선거가 있는 해가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거는 사람들이 그 모니터링 할 때 그래 뭐 이거는 뭐 넘어가는 거야. 그게 내가 볼 때는 살기 위해서는 그 대원군이 하여튼 뭐 대원군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그 당시는 대원군 살았을 때는 왕은 허수아비야. 그러니까 외척들이 정치를 다 했다고. 특히 안동 김씨들. 뭐 철종 같은 경우, 뭐 순조 철종 같은 경우는 허수아비 아니냐고. 뭐 광화도에서 무슨 사는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내일부터는 왕이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정치는 다 안동 김씨들이 다 하니까 거기서 왕손들 가운데 똑똑한 사람들은 다 죽여버린다고. 지도세도 모르게 다 죽여버려요. 똑똑하다 싶으면 다 죽여버린다고. 그래야 자기들이 권력을 잡고 온다니까 매각매적을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러니까 미친 척하고 살 수밖에 더 있나. 안 그러면은 대원군이가 못 살아요. 일단 자기 아들 이흥복이지, 고종. 흥복이를 이제 왕으로 내세우기 위해서는 자기가 온갖 수모를 겪어가면서도 위장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027년이 정민년이다 말이야. 오미에 낙당당하면 2026년에 이제 병원년이고, 그러니까 2027년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넘어가잖아.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지금 미국에서도 바이든의 재상이 지금 점점 나타나니까 그 미 하원의장 이름이 자꾸 알았으면서도 자꾸 잊어버리고 그래요. 말이 제대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미 하원의장 그 사람, 그리고 이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부정선거 해가지고 당선된 그 바이든을 탄핵시켜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미국 대선이 내년 11월 달에 있고 우리나라 총선은 내년 2024년 4월 10일이라고. 그럼 우리나라 총선 전에 우리나라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상세한 이야기는 또 다음에 하겠습니다.